이번 강의는 교류 전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 전력은 우리가 보통 전력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몇 와트, 몇 와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와트, 몇 와트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하가 소비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전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고, 유효 전력이 있고 공급되는 전력을 다 못 쓰고 되돌아보내는 전력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급받는 전력, 그 다음에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전력, 다시 되돌아가는 전력,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RLC 회로를 설명하면서 RLC 회로의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관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전압하고 전류가 똑같이 시작했다가 똑같이 끝나면, 이렇게 똑같이 시작했다가 똑같이 끝나면 무효 전력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압, 전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전압은 교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전압이, 전류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교류라고 하는 전류, alternate current 하는 교류 전류는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의미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은 한쪽으로만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전압은 왔다 갔다 전압 전류가 하지만,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서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곱해져요. 이렇게 곱해집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여기 와 있고, 얘는 플러스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에 와 있고, 0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0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해서 요 곡선이 전력 P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가 전압 곱하기 전류 VA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압하고 전류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경우, 즉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하고 전류가 동시에 시작했다 동시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부 다 플러스 쪽으로만 가니까 전력이 한쪽으로 쭉 가서 이게 곧 공급 전력이자 유효 전력이 돼요. 그런데 L이 만약에 여기에 섞여 있단 말이죠. 이렇게 L이 섞여 있으면 90도와 0도 사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고 여기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는 0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 그럼 0이죠. 0 곱하기 플러스 얼마, 그럼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는 0이 됐다가 이 순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지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0 곱하기 얼마 되면 0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플러스 곱해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만큼은 앞으로 가고 요만큼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무효 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L이 있을 경우에는, L이나 C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무효 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무효 전력은 전체 공급 전력 중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쓰고 이만큼을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공급 전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공급 전력을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데, 피상 전력 PA는 V 곱하기 I다.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의 단위를 써서 몇 VA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유효 전력은 PA에다가 그냥 P라고만 표시하는데,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얘가 와트가 돼요. 이게 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는가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P 리액티브 R이라고 써요. 그래서 VI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서 VAR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단위가 틀립니다. VA, 와트, VAR. 그래서 보통 변압기나 발전기나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쪽의 기기들을 보면은 몇 kVA, 몇 kVA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kVA 써 있는 것들은 다 공급하는 측면에서의 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와트, 몇 와트, 전열기 몇 와트, 전등 몇 와트 이런 것들은 그 전열기가 에너지를 발산해서 열을 내는 거, 뭐 빛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와트라고 표시하는 거고, VAR은 공급 VA를 해줬는데 리액티브 되는 게 다시 되돌아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전력을 구분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소형 주택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일반 건축물에 뭐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무효전력 요금이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 정도의 전력을 공급했는데 당신들은 이만큼 사용을 했고 다시 되돌아온 전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 되돌아온 전력의 비용까지 다 사용자가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떻게든지 실제로 사용한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 비용까지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효전력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무효전력이 없이 공급된 전력을 모두 유효전력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선은 요거를 마저 정리를 하면 이 전력도 앞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허수축과 실수축 이쪽에서, 여기는 전에 말씀드릴 때 리액턴스 XL 인덕턴스의 저항값, 여기는 리액턴스 XC 캐패시턴스의 저항값, 이쪽은 저항, 순수한 저항값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전력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는 유효전력, 위쪽으로는 무효전력, 아래쪽으로도 무효전력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요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더하면 이렇게 피상전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세타죠? 요렇게 하면 코사인, 요렇게 하면 사인, 요렇게 하면 탄젠트인데, 그때 요 각도를 구할 때는 탄젠트로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보세요. 요것분의 요거,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요것분의 요거. 사인 세타는 요것분의 요거예요. 이쪽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상전력이 V 곱하기 I라 그랬죠? V 곱하기 I.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효전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VI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무효전력을 구한다 그러면 V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하죠. 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사인 세타가 공급한 전력, 피상전력, 공급된 전력 중에 유효 성분으로 얼마를 사용을 했느냐 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역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피상전력, 보내준 전력 중에 유효 성분으로 얼마나 썼느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 역률이다.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하고 코사인 세타가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게 역률이란 개념이 이제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 역률을 그렇게 하다 보면 보내준 거하고 유효전력하고 만약에 100을 보내줬는데 유효전력을 100을 썼다. 그러면 이 값이 1이죠. 그러니까 1일 때가 가장 좋은 거고 보내주긴 100을 보내줬는데 쓴 거는 하나도 없다. 0일 때가 가장 나쁜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0.8에서 1 요 사이가 역률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0.9를 9, 95 이렇게 해서 최대한 80%냐 90%냐 95%냐 100%냐 100%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100%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역률이라는 것이. 역률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의 부하를 보면은 R과 L로 이루어져 있는 부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압하고 전류가 똑같이 시작했다 똑같이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L 때문에 자꾸 전류가 뒤로 밀려요. 이렇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요만큼의 무효전력이 자꾸 발생을 하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꾸 무효전력이 발생이 돼. 요걸 없애려면 결과적으로는 전류를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압하고 똑같이. 그러면 얘를 붙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얘하고 똑같은 값에 C를 달아주는 거예요. C를 달아줘요. 이 C를 뭐라 그러냐면 역률 개선용 콘덴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C는 XL하고 XC가 같도록 만들어주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상태에서 제로가 나오면 얘만 남는 거죠. 얘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R만 있을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시작하니까 무효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요 C값을 L과 동등한 값을 갖도록 C값을 선정하는데 그때의 콘덴서 값을 역률 개선용 콘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값은 XL하고 XC로 맞춰서 값을 구하고 XL이 2파이 FL이라고 그랬어요. XC는 2파이 FC분의 1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C를 구하기 위해서 요 2파이 F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 L값을 알면 C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C는 이퀄 2파이 F의 제곱 곱하기 L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파이 F의 제곱에 L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C 값의 C의 값인데 요걸 이제 몇 페러드 이렇게 의미합니다. 요렇게 해서 C 값을 구하는데 요거보다도 시험 문제에는 이 C값에 해당되는 콘덴서 용량 QC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전력이 이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P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C값을 구할 때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요게 여기에 하나는 개선 전 하나는 개선 후 세타 1에서 세타 2로 개선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8에서 나는 0.9로 올리겠다 하면 0.8의 제곱, 0.9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전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그러면 100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역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최대 전력 전달은 전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받는 부분에 전력을 얼마나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쪽에서 전력을 공급을 해서 이쪽에 부하 측에 전력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느냐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요 두 개가 똑같으면 돼요. 똑같으면 돼요. 그래, 요 관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원 측의 임피던스와 부하 측의 임피던스가 같을 경우에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항일 때와 또 L이 섞여 있을 경우와 전체적으로 완전히 순저항 부하가 아닐 때 이렇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쪽에 뭐 임피던스가 부하가 저항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쪽 통틀어서 저항 성분, 이쪽 통틀어서 저항 성분, 두 저항 성분이 같으면 이때 최대로 전력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R1, R2, R3, R4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다 저항을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양쪽에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해서 이걸 브릿지 회로라 그래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에 오는 전류가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전류하고 이렇게 가는 전류하고 만약에 똑같다. 그럴 경우는 양쪽으로 전류가 전혀 흐르지가 않죠. 일로 가는 거 10, 이쪽으로 가는 거 10,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만 가죠. 여기는 안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럴 경우에 여기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똑같은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브릿지 회로의 평형 상태다. 이 평형 상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대각선에 있는 저항값의 곱이 같으면 돼요. R1 곱하기 R3, R2 곱하기 R4가 이 곱한 값이 서로 같으면 브릿지 회로의 평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브릿지 회로의 평형 상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여기에 다루냐면, 이 회로가 기본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열 화재 감지기 중에 열 감지기의 반도체식 감지기 기본 회로가 이 회로예요. 그래서 이 브릿지 회로가 여러 가지 응용 회로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서방에서 회로를 다룰 때 항상 브릿지 회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요 내용을 물어봅니다. 요 평형 상태를 맞추려면 브릿지 회로 이 저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에 있는 저항의 곱이 같으면 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브릿지 회로의 평형 상태를 이해하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교류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역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교류 회로 이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종류 3가지, 역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와 있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